자, 오늘 입시과학에 대한 어떤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 한 학생이 리스트한 이유가 블랙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네요. 실상 블랙홀은 과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블랙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다음 아인슈타인이 처음 블랙홀을 얘기했을까요? 이게 나왔겠죠. 예. 보다 훨씬 더 전에 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천체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부터 되겠습니까?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을 할 때 지구 위에서 포탄을 똥 쏘니까 느리게 쏘니까 이렇게 되고, 좀 더 빨리 쏘니까 한 바퀴 돌아온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속력을 우리는 제1우주속도라는 이름을 쓴다 했죠. 제1우주속도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 F90력은 F 만유력과 서로 같잖아. 이 식에서 제1우주속력 V를 V1이라고 할까요? V1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겁니다. M 지구 반지름 라지 R에 대해서 속력 V1의 제곱으로 던지면 하겠습니다. 만유력에 따라서 움직이겠네요. 만유력 상수 G에 R제곱에 라지 스몰 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물체 질량이 여기서 말하는 스몰 m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V1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네요. V1은 G 라셈에 대해서 R 제곱분의 1 루트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쌤, 당신 이거 수 지우면 되는데 왜 1단식을 넣어주시겠습니까? 한데요. 이걸 우리는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뭐죠? mg, 즉 10m/s 제곱 또는 9.8m/s 제곱이라는 지구 중력 가속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쓴다면 루트 g를 쓸 수 있습니다. g가 10m/s 제곱 정도 주고 지구 반지름 r을 6,400km, 6,400km니까 000 더 써서 미터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 대략 8km/s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V1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속력이 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조금 더 20mm 큰 타워를 돕니다. 그러다가 너무 빨라버리면 V2의 속력을 던지면 안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V2의 속력을 던지는데 안 오는데 흔히 말하는 탈출 속력이에요. 예. 이 V2로 던진 물체 또는 V1로 던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 보존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값은 일정해를 쓰겠습니다.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근데 어떤 속력 던져? V2 속력 던질래요. 탈출 속력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V2를 V escape 이렇게 탈출 속력으로 표현할 겁니다. 예. 그리고 U를 뭐라 쓴답니까? 네, 포텐셜 에너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탄소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유 1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써야 되겠어요. 만유 1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에 거리 R에 대한 속력, 질량, 라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스몰 m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군요. 무슨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mg만큼의 힘 F로서 h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내가 해준 워크 일이 되겠고, 이게 mgh가 되며 이게 내가 중력에 대해서 해준 포텐셜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mg의 크기가 뭐가 돼? 일정하대요. 지표 근처에서 일정했거든요. 지표 근처 수킬로미터에서는 일정해요. 6,400에서 기껏 10km 더 올라가 봐야 그러니까 6,400에서 6,400 12제곱이 되는 그게 크게 의미 없죠. 근데
지구 반지름보다 2배, 3배, 10배 이렇게 멀어놔도 똑같이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는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는 이 정도의 힘,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크기의 힘이 G의 R제곱의 라젠 스몰 m이라는 요 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구 반지름보다 훨씬 멀어짐에 따라서 이 힘의 크기는 일정한 힘의 크기가 될 수가 없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리 R에 대한 힘 F,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워크를 썼는데 워크라는 선 힘 W 꼴 F 했었잖아요. 거리 R에 대한 힘에 대해서 dr 적분하는 거거든요. 면적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적을 내는 거예요. 그 면적을 내면 적분 때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거리 R의 제곱에 대해서 적분 때리면 마이너스 R분의 라젠 스몰 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들어가면 보어가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로 저와 유사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역학의 총합,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썼습니다. 이 크기는 어디에서입니까 하면 당연히 지표 근처에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거리가 무한히 멀어지면 했어요. 지구에서 벗어나면서 이 공의 속력은 점점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그대로 등속을 하겠습니까? 시선에서 던졌는데 느려지겠죠. 왜냐니까 얘가 오른쪽 가는 동안에 중력은 계속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속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거리 R이 무한대가 되면 하겠어요. 무한히 멀어져서 이제 이 공이 멈춘다고 할게요. 즉 새로운 키네틱 에너지와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거리 R이 무한되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 R의 반지름이 뭐가 된다고? 무한대가 되겠어요. 그럼 포텐셜 얼마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먼 거리에서 R 이꼴 무한히 먼 거리에서 거리 R이 지구 반지름인 곳에서 그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그 두 개의 역학에너지 총합이 서로 같습니다 하는 역학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하게 됩니다. 분리되고 나니까 역시 이 G한체 스몰 m이라는 것은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이 스몰 m은 신경 쓸 거 없네요. 그래서 V2 이걸 나중에 escape 탈출 속력이라 하겠습니다. 넘기고 하다 보면 요식과 꽤 유사한데 루트 2배 2분의 1 넘어가니까 루트 2배 G R분의 라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지? GM의 R분의 루트 2배 즉 루트 2G를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루트 G랄이 대략 한 8km/s 정도 되는데요. 대략 이게 약 11km/s 정도 11.2 뭐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엄청 빠른 속력.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속력보다 루트 2배 정도 더 되면 지구를
탈출할래요라고 쓸 수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V 이스케이프 탈출 속력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니까 질량체의 그의 루트에는 비례하겠고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예. 루트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약 똑같은 지구만한 크기인데 지구보다 질량이 4배 더 무겁대요. 탈출 속력은 2배 더 올라갑니다. 맞는 얘기 됐습니까? 예. 지구만한 질량체가 반지름 4분의 1로 압축시키면 이해됐어? 역시 탈출 속력이 2배 올라갑니다. 예. 지구였습니다. 반지름 아래 지구 질량 m. 그래서 V 이스케이프 탈출 속력이 대략 11km/s 정도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태양은 어떨까요? 혹시 태양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보다 얼마나 더 큰지 알고 있을까요? 별 4배. 약 108배 정도 돼요. 반지름 108배 정도 됩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퉁 쳐서 지구 반지름보다 100배 더 크다 할게요. 예. 태양의 질량은 지구 질량보다 몇 배나 더 클까요? 태양의 질량은 지구 질량보다 약 30만 배 정도 더 큽니다. 33만 배 정도 큰데요. 30만 배, 3 곱하기 10의 5승배의 지구 질량 이렇게 볼게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V 이스케이프 태양은인데요. 뭐 결국엔 10의 5승 곱하기 3배의 질량의 반지름은 100배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3 곱하기 10의 3승배 3천의 루트 씌워요. 3천의 루트 씌우면은 5, 5, 2500 나오죠. 그지? 맞나요? 2500? 뭐 2500 내지는 3600 사이에 있겠죠. 2500이면 50벨트 닿는 거고 3600이면 60벨트 닿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대략 퉁쳐서 한 60배 정도의 V 이스케이프 지구보다라고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지구 탈출 속력이 11km/s이니까 대략 한 600km/s 정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써보자 하는 거예요. 예. 맞은 이해됐어요? 태양이 만약 지금보다 600 했는데 30만 km/s가 아니야, 그지? C 광속이 3 곱하기 10에 30만 5승 km/s이니까 이것 봐, 몇 배 차이나? 50배? 50배야? 500배인가? 그죠? 요거에 곱하기 500 하면은 이 숫자가 나와 안 나와? 맞아요? 예. 맞아? 그지? 네, 500배. 반지름이 그러면
500의 제곱 500의 제곱으로 500의 제곱이 얼마야? 500의 제곱이면 25,000? 맞나요? 25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 500의 제곱이면 25에 0000 25만 배죠. 역시 상황이 사실상 힘들어요. 태양이 지금 반지름보다 25만 분의 1로 반지름이 줄들고 질량을 그대로 가지면 탈출 속력이 광속되겠네요. 그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빛이 나가야 되겠다. 빨리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구 반지름보다 100배가 더 큰데 그것이 25만 분의 1로 줄어들어. 아우 예. 거의 뭐 무슨 얼마 정도 사이즈가 될까? 야구 축구 정도 사이즈 될까? 모르겠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현재 태양이 현재 반지름보다 25만 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게 압착당한다면은 블랙홀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물론 태양의 지구과학적인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의 어떤 메커니즘상, 태양이 가진 질량상 그 정도까지 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이미 우택성하고도 어느 정도 공부했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한 20배 이상 되는 어떤 천체가 마지막 압착당할 때 블랙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있죠. 그래서 별의 수명이 마칠 때 얻어질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질량의 블랙홀과 은하 생성 초기에 또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 수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중간 규모 중간 블랙홀 이런 것들 찾는 게 또 미션 중에 하나였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지구 탈출 속력이 11km/s 정도 된다 했습니다. 광속 30만에 비하면 한 3만 배나 되겠네요. 그죠? 3만 배의 속도 차이를 보게 됩니다. 3만 배의 속도 차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곱된 반지름 할 때 3만의 제곱 33은 9의 9억 분의 1로 현재 지구 반지름의 9억 분의 1로 질량이 반지름이 줄어들고 질량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구 반지름 6,400km의 9억 분의 1로 하면은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 수 있죠. 물론 현재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 식을 보면은 어떤 천체가 블랙홀이 되려면 반지름이 얼마나 줄어들어야 되는지 또는 그 버티의 몇 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처음 생각한 건 아니라고요. 예. 다만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수학적으로 조금 더 멋진 모델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추종자였던 에딩턴이 실제로 그래서 별이 중위에서 휘어질 수 있는 즉 우리가 빛의 성질 세 가지 하면서 초딩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직진하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반사되는 거울을 이용하는 굴절되는 이제 렌즈를 이용하는 뭐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빛이 직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실상 이제 중력이 만든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빛의 휘어짐을 소개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블랙홀이라는 놈이 그래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결국엔 반지름 작아야 되고 질량은 크다 보니까 엄청난 밀도를 가진 어떤 천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빛이 무엇입니까 하네요.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뉴턴입니다. 이 양반은 온데 다 걸리네요, 그죠? 심지어 연금술도 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식도 많이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주식을 안 말아먹었으면 굳이 물리학을 이 새끼가 알겠어요. 굳이 물리학을 이렇게 발달 안 시켰을 수도 있겠죠. 뭐 누군가 또 했겠죠, 그죠? 미적분 누가 만들었다고? 뉴턴이에요. 물론 뭐 라이프니츠하고 동시대에 뭐 서로 교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뉴턴이 미적분에 대한 발표가 앞섰어요. 반면 빛이 파동이잖아 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식 발음인가요? 호이겐스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하이원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파동임을 증명하는 실험이 나왔습니다. 아직 영어한테 안 했지만 우리가 다음번 입시 물리 시간에 빛의 간섭,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이 파동임을 증명하는 것이 영이라는 사람 이름이 영이에요. 이 새끼는 어쨌든 이 사람은 늙어 죽어도 젊네요, 그죠? 그잖아요. 왜요? 아재 개그예요? 보네쌤인 줄. 이건 물리학 가르친 사람은 누구나 하는 농담이에요. 아재 농담이에요. 미스터 영이 발표했습니다. 이중 슬릿을 통한 간섭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중 슬릿을 통해서 빛이 집어넣었더니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만약 빛이 입자였다면 이중 슬릿, 두 개의 빛에 대해서 두 줄기 빛이 딱 들어오고 끝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것은 빛들이 서로서로 간섭했기 때문이야 하는 거라고요. 참고로 간섭은 딱 일주일 후에 우리가 또 할 거예요.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 물론 플러스 알파 나중에 단일 슬릿을 통해서 회절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은 빛이 파동이다라고 증명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파동의 정의상 파동의 정의 뭐였죠? 지난주에 했잖아. 어느 한 점, 타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매실을 그렇지, 매질을 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을 했습니다. 그래? 태양과 지구 사이에 분명히 진공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분명히 빛이 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할 아주 특수한 매질이 있지 않을까? 빛을 전달할 에테르라는, 즉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데 에테르 속을 가는데 이 에테르는 지구의 공전, 물질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지구 공전 속력을 느리게 하지는 않고, 만약 이게 도는데 뭐 물과 같은 놈들이 있다면, 공전 같은 놈들이 있다면 저항을 받아서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렇다면 지구 태양에 먹힌단 말입니다. 근데 공전 속력이 빨라지는 것 같지는 느려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공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빛을 전달한 아주 특수한 매질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야.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를 밝히려고, 그래 빛이 파도니까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매질이 있을 거야. 그 매질이 있는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보고 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그게 맞춰서 가정하고, 그죠? 에테르가 있을 거야. 가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대로 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래 에테르라는 놈이 있다라고 결론 내었을 텐데요.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프드 거울이라 하는데요.
빛이 이렇게 갔고 또 빛이 요걸 통과해 갖고 그죠? 통과한 뒤에 뭐 어떻게 통과하더라? 이렇게 통과했나? 그렇게 가고 나중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인데요. 그래서 에테르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빛이 이렇게 오는 것과 뭐 이렇게 갔다 오는 것에 맞나? 알지. 이렇게 갔다 오는 것과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의 시간 차이가 존재할까요? 거리 차이가 존재할까요? 하는 것을 내가 이 실험을 어차피 뻘짓한 실험이라 가지고 그림을 잘 기억하는데 나중에 실험 사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에테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1m/s의 속력으로 간다고 합시다. 나는 이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볼 때 1m/s의 속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예. 즉 내가 직접 걸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볼 때는 이 양반은 1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라고 느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내가 이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10m/s이 너무 빠른데? 그잖아요, 그죠? 우사인만큼 뛰는 건데, 자, 그러면 내가 5m/s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거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치, 6m/s로 느낄 거야. 이쪽은 1m/s인데 나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3. 그렇죠, 4m/s로 보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이걸 그대로 응용하겠습니다. 지구란 놈이 태양 주위로 공전,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하잖아요. 공전 속력이 빠를까요? 자전 속력이 빠를까요? 자전은 적도 기준으로 약 400m/s의 속력으로 자전합니다. 공전은 30km/s의 속력으로 공전이 일어납니다. 이해됐어? 예. 즉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공전이 1초에 30km를 공전 속력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나중에 지구를 탈출할 때 지구의 자전 방향에 대해서 또 지구의 공전 속력까지도 엎어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럼 에테르의 흐름에 대해서 지구에서 볼 때 에테르의 흐름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빛의 속력 차이를 한번 측정해 볼까 합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과 수직하게 왔다 갔다 하는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하겠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1m/s의 속력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5m/s로 간다면 6m/s로 갔다가 이렇게 오면 4m/s로 오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과 수직하게 5m/s, 수직하게 5m/s로 오는 건 시간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죠. 6m/s로 갔다가 4m/s로 오면 평속도 5m/s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여기서 이 거리가 12m였다면 6m/s로 갈 때 2초, 올 때 3초, 합이 5초 걸립니다. 5초 만에 얼마를 간다고? 12, 24m/s를 가요. 5m/s의 이것과는 달라요. 알 때 알겠어? 예. 그래서 지구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을 쬐어주고 지구 공전에 수직한 빛을 쬐어주면서 속도 차이를 측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속도 차이가 안 났어요. 가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실험을 꾸몄는데 그 실험이 내가 가정했던 것과 잠재의 결론과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실험상에서 혹시 잘못한 게 없냐? 실험이 좀 더 정교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좀 더 정교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차이가 안 났어요. 속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가정이 잘못된. 그렇죠. 내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빛을 전달할 에테르가 있을 거야? 아니요. 없어요.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 통해서 전자기의 파이 속력은 지붕 중에서 30만 km/s라는 그런 속력이 제시되겠습니다. 파장 또는 진동수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테르의 존재가 없고 또한 아까 보다시피 우리가 탈 것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에스컬레이터가 가는데 가는 방향에 그걸 할 때는 속력을 더하면 되고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하면 속력을 뺐으면 되잖아요. 근데 빛이란 건 그러지가 않더란 거예요. 지구 공전 방향에 대해서 빛을 쬐어주나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로 빛을 쬐어준다. 지구 공전에 수직하게 빛을 쬐어주나 빛의 속력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시속 500km 달리는 비행기에서 시속 100km를 야구공을 던지면 바깥에 있는 세계로 놓을 때는 이 야구공은 시속 600으로 날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광속이 1%로 가고 있는 이 우주선에서 빛을 쬐었어. 이 빛의 속력은 광속 그대로인 거예요. 광속의 1.01 아니란 거예요. 광속과 광속 1% 가고 있는 여기서 반대 방향이니까 광속 99%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빛의 속력은 어디서나 광속 동일한 거예요. 탈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해했어? 그래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한 축은 즉 가정 또는 공리라 부르는데요. 가정이라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광속, 불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이클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빛이라는 놈이 지구 공전기 차전 그하고 상관이 없어. 탈 것하고 상관없는 그 어디서든 광속은 누가 측정하든 움직이는 놈이 측정하든 움직임을 보고 있는 놈이 측정하든 누가 측정하든 다 광속은 똑같다 하는 요 가정 공리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겠습니다. 1905년 울산의학이 있었던 해네요. 그렇죠? 정리해 주십시오. 거울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마이클슨 몰리의 어떤 실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반복하는 거고요. 나는 뭔가 잘못된 실험에서 실험 하나 딱 해갖고 이 양반이 원래 이런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에 안 맞는 이런 것들도 과학자에게 괜찮은 일이 만나겠죠. 빛을 매게 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런 게 없어 하는 것을 밝혀줘.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오늘 나눠줄 프린트의 맨 앞장에 실험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상대성 이론의 또 한 가정인데요.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 말고 상대성 원리라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미 옛날에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겁니다. 각각의 관성작용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어려워요. 내가 자동차를 쭉 타고 왔는데 이 자동차가 바깥 풍경을 보지 않는 한에는 이 자동차의 속력을 내가 몰라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과 정지 상태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출발합니다. 즉 속도가 우리는 얼마나 빨라졌느냐 느려졌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얼마나 빠른지는 모른다는 거죠. 비행기 시속 한 300km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처음에 가속할 때 소리 느낌 받았지만 하늘 날고 있을 때 등속을 날고 있을 때는 그 빠름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랬어? 자동차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버스가 너무 싹 붙어 있으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 버스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버스가 앞으로 가면 나 우리 버스 뒤로 가는가? 잘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저 터미널에 버스 여러 개가 정차돼 있을 때 그때 느끼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버스가 이제 옆에 있는 버스가 후진해서 이렇게 하면 오씨 앞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앞에 뭔데? 사람 타는 플랫폼이잖아. 정상태에 있는 나였습니다. 정상태에 있는 내가 없나? 정상태에 있는 내가 부피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정상태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지 자연압하는 걸로 보입니다. 버스가 뭐 자동차가 등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등속으로 가고 있는 나는 이 등속을 알아 몰라? 몰라요. 이 등속을 모르는 걸 나는 이걸 이렇게 던졌다 올립니다. 내가 볼 때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다시 말하면 연직투성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별로 보이는데 움직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정지에 이어 볼 때는 선생님 뭔 소리야? 고물소 운동을 했거든 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누가 올까요? 그렇죠. 둘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 관측한 것이나 그도 맞고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정지 상태의 사람이 보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연직을 던져 올리는 물체의 운동인데 얘가 볼 때는 아니 뭔 소리야 공수 운동이잖아.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물론 훨씬 더 정교한 의미의 뭐 그러니까 갈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책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 요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 이때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과 정상태 구분하지 못하겠고 얘는 등속 운동할 때의 얘기만 소개됩니다. 그럼 등속 운동이 아닌 운동은 어떻습니까? 하면 1919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소개되겠습니다. 네, 아직은 일반은 아닙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자, 여기서 출발할게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 관측자가 가만히 있네요. 두 양쪽부터 같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빛 A와 빛 B가 동시에 관측자를 향해서 옵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 예. 뭐 얼마든지 반대로 가도 상관없죠. 관측에서 빛이 양쪽으로 퍼져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측자 입장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A 빛과 B 빛은 동시에 나한테 온다고 느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관측자, 바깥에 있는 관측자입니다. 역시 이 이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됐습니까? 이 사람을 볼 때도 A에서 나온 빛과 관측자에서 나온 빛, B에서 나온 빛은 관측자에 동시에 도달할 거라 보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말입니다. 둘 다 관측자 1과 관측자 2가 둘 다 정지해 있어도 그래서 다 같이 봤는데요. 이제 이놈이 오른쪽으로 송해가지고 갈게요. 그럼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인 거 알아 몰라? 모르죠. 관측자는 뭐 똑같은 거리에서 빛이 나한테 동시에 왔잖아 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가 얘기했습니까? 예. 똑같은 거리에서 나한테 동시에 빛이 왔어. 이 사람을 볼 때 어떨까요? 이 관측자는 나는 여러분이 정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 관측자는 나예요. A에서 온 빛은 내가 이렇게 가면서 오다가 만나는 거잖아.
반면 위에서 온 빛은 내가 가다 만드는 거잖아. 이거 볼 때는 B에서 온 빛이 먼저 나한테 도달했다. A에서 온 빛은 나중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예. 정지 상태인지 등속 운동하고 있는지 모르는 나는 뭐 똑같은 거리에서 당의 빛이 나한테 동시에 왔잖아 라고 얘기할 것이겠고, 여러분이 볼 때는 선생님 당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A에서 온 빛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더 와야 당신한테 맞았고, B에서 온 빛은 당신 이 빛을 다가가면서 만났으니까 B에서 훨씬 더 빨리 당신 얼굴에 도달했네. 누가 맞지? 방금 얘기했잖아. 둘 다 맞아요. 예. 둘 다 맞아요. 이번에는 관측자에서 빛이 양쪽으로 보낼게요. 제가 빛이 양쪽으로 쏠게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겨내거나. C하고 D 같은 거리에 빛을 줬으니까 같은 거리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이쪽 관측자도 마찬가지겠죠. 양쪽에 동시에 도달했네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속력 V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내가 이게 오른쪽 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양쪽에 도달했네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걸 볼 때는 C는 나한테서 나온 빛이 다가오면서 만나니까 C에 금방 도달했고, D는 나중에 도달했어 라고 얘기할 거야. 누가 옳다고요? 둘 다 옳다. 이건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왜냐면 아까 봤잖아. 갈릴레이가 얘기할 때, 그지? 갈릴레이가 배가 등속을 하는데 갈릴레이는 이 등속 알아 몰라? 몰라요. 특히 망망대해 뭐 좌우 XY 뭐 모르는 때는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니까 자기는 나는 그냥 위로 던졌다 올렸어. 배가 움직이는 줄 몰라. 근데 옆에 있는 배를 볼 때는 뭔 소리야? 무슨 둘 다 옳다 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은 내가 볼 때는 동시에 도달했는데 네가 볼 때는 정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오른쪽에 먼저 도달했어, 왼쪽에 먼저 도달했어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 다 옳아야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설명해야 되잖아. 둘 다 옳다고 그지 않겠어? 둘 다 옳아요. 상대성 원리도 옳고 광속 분배도 옳아요. 두 옳은 것을 기준으로 가정 공리가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시공간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뭐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당 뭐 3600초고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시간이야 라고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속력에서는 느낄 수 없겠지만은 굉장히 빨리 광속이 뭐 50%, 80%, 90% 이렇게 달리는 상황이 되면은 서로의 흐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 흐르는 시간과 움직이고 있는 사람한테 흐르는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옛날에는 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24시간 똑같이 가 아니라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한테 특히 빨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흐르는 시간이 서로 달라요. 나중에 일반 상대성으로 들어가면 중력이 큰 쪽에서 흐르는 시간과 중력이 작은 쪽에서 흐르는 시간이 달라요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